아니, 옆집끼리 담장도 없이 산다고요? 바로 옆집에 계시고 같이 집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니까 누군가와 함께 지은 집? 내가 AS라는 책임감 가지고 집 구석구석 꼼꼼히 또 봐주는 이분은 누구셔? 형님이자 너무 궁금하다, 옆집 형님. 땅 주인하고 또 이 마당을 같이 공유를 하시게 돼. 땅 주인이랑 같이 집을 지었다고요? 어마, 얼마나 친하면? 아유, 같이 밥도 다 먹고, 아유, 보기는 좋다. AS가 되나요? 절대 안 돼. 세상에 어찌 이런 땅 주인이 다 계셔. 오늘은 옆집 잘 만난 복 많은 건축주들 이야기입니다. 이웃집 덕 톡톡이 보고 산다는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 강원도 원주로 왔습니다. 도심에서 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인 그런 동네에 왔어요. 이 중에 어떤 집이 오늘의 집인지. 사이좋게 나란히 붙어있는 집을 찾아야겠죠? 마침 분위기가 비슷한 예쁜 집 두 채가 보이는데 그중 이 집 맞나요? 이 앞에 있는 집이 오늘 건축 탐구를 할 집인 것 같은데, 이 집이 있고 옆에 붙어 있는 집이 뭐 담장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재료는 틀리지만 지붕 형태나 뭐 규모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서 언뜻 봤을 땐 비슷해 보였는데 그러고 보니 자재 하나하나 정말 다 다르네. 각기 다르면서도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두 집. 이거 어떤 관계일까요? 이웃이지만 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닐까? 뭔가 힌트가 있나요? 오늘 평생 AS 지은 집. AS 평생. 그럼 뭐 확실하네요. 부모님이 사시는 거겠네요. 동네 카센터 사장님이 사시지 않을까요, 혹시? 아닐 것 같은데 시공사 대표님이나 건축가님이나 사시는 걸까요, 혹시? 진짜예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행운의 건축주는 누굴까 했는데 젊은 부부셨네요. 진짜로 옆에 이 집을 지어주신 시공사 대표님께서 사신다고 그러는데 진짜인가요? 저희 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주신 시공사 대표님이 사시고요. 또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 뭐 비 많이 오는 날은 또 괜찮은지 한번 둘러봐 주시니까 네.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 들어가는 입구가 일단 아치가 설치가 돼 있어서 내 집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더 사실 흥미로웠던 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살짝 곡선으로 꺾여 있어서 제 느낌엔 유럽의 성당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게요. 여기만 보면은 강원도가 아니라 이태리 같다. 혹시 아치를 되게 좋아하시나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원형이라든가 이게 곡선 같은 부분들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한번 세봐야겠네요. 집 안에 아마 아치가 엄청 몇 많이 개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공사 대표님 말만 찰떡같이 믿고 이 깡시골에 아이들 도서관 같은 집을 짓게 된 아내 구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가 집도 AS가 된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루마우스의 털을 잡은 이주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가전제품도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데 집이 AS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상 와보니까 평생 AS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진짜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집 지은 지 이제 2년. 설마 벌써 하자가 생겼으라고요. 얼마나 잘 지었나 구경해 볼까요? 아치 현관을 들어서면 또다시 아치가 맞아주는 아치 덕후의 집.
1층부터 탐구해 보자고요. 여기는 거실인 줄 알았는데, 도서관인가요? 이 집이 다른 집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도서관으로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참 이렇게 색다랐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을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이제 다녀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도서관은 별마당 도서관이 정말 보기에도 좋고 정말 책을 읽기에 아늑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별마당 도서관을 모티브로 해서 설계를 했고, 빛과 초록이 쏟아져 들어오는 홈 도서관. 복층에서, 계단에서, 창가에서 책 읽는 재미도 있겠어요. 원래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인가 봐요. 우연하게 책을 한 권을 보여줬는데 아이가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느라 아파트가 책더미에 쌓이는 동안 하림 씨 인생도 바뀌었다는데요. 좋은 책을 소개하는 책 육아 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네요. 아이들 연령별로 어떤 책을 보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또 반대로 이 연령별로 어떤 식의 육아가 하면 더 좋은지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 있고요. 아파트에서는 그 많은 책을 감당할 수 없어 주택으로 이사한 곳도 있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올 때 총 5톤 트럭 3대가 왔는데 그 3대 중에 2대가 책이었습니다. 그 정리하시면서 그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다시는 책 읽는 집 안 한다. 정말 다시는 이 집에 이렇게 책이 많은 줄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다. 거실을 전부 도서관에 양보한 건 아니래요. 둥글고 오목하게 아늑한 미니 거실을 꾸몄죠. 저희도 좀 이렇게 저희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우리의 공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이를 완전히 또 분리해서 놔두는 거는 이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조금 둥글게 해서 여기 앉았을 때는 약간 독립된 공간. 한 공간이지만 정말 각각의 공간처럼 느껴지네요. 아이디어 굿입니다. 이 자리의 매력은 말씀하신 대로 긴 소파가 있어서 편안히 앉을 수도 있지만 바로 앞에 이제 기다란 창으로 바깥에 풍경이 보이고 저 AS 대표님 집이 딱 보인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됩니다. 여기 앉아서 딱 볼 때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뛰어올 분이 계시는구나. 드디어 만나 뵙나요? 고객 옆집에 사시는 간큰 시공사 대표님, 궁금하다. 아니, 이름부터 건축을 위해 태어나신 분인가 봐요. 꼼꼼하고 섬세하고 잘 해주실지 나름 머릿속에 상상한 그대로 모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집이 잘 지어졌을까요? 저는 이미 땅 샀을 때 집 설계가 완료가 됐었고, 우리 루리네가 조금 이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근 1년 가까이? 근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를 제가 기다려서. 인생 마지막 집을 지으려고 사놓은 땅에 같이 지을 정도면은 원래 잘 알던 사이셨나요? 시공사를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시공사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시공사 대표님이 바로 견적서부터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지었던 집, 10년 전에 지었던 집, 20년 집에 지었던 집을 같이 가보자. 그래서 몇몇 집을 그렇게 갔는데 시공사 대표님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걸 보면서 여기라면 그런 시공사와 건축주의 싸움? 이런 것들 마찰도 없는 곳이겠다. 여기 땅을 500평을 사놨었는데 좀 대출을 안고 산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웠고, 또 루리네 정도면은 이웃으로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내 땅을 사서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한날 한시에 착공에 들어간 두 집.
그렇게 우연처럼 운명처럼 이웃이 됐는데요. 함께 지어서 쏠쏠한 이득도 많았대요. 저희가 이 땅을 사면 어떻게 좀 할인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집이 이거보다 작았거든요. 예산, 뭐 땅값이나 이런 예산들 때문에 같이 집을 지으면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의해서 좀 더 집에 이제 욕심을 내 가지고 좀 더 큰 집을 갖게 된 것도 있어요. 건축주가 바로 옆에 산다는 게 조금 부담되지는 않으셨어요?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저한테는 또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건축 처음 시작하면서 건축주와 업자 간에 사이가 좋은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업자는 돈을 못 받아서, 여기는 AS를 못 받아서 그런 불편한 관계를 보고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루리네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 30년 전에 지은 집도 관계를 맺고 있고 AS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무상은 아닙니다. 육아 고수인 아내 하림 씨,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지으며 요구사항이 이렇게나 많았대요, 글쎄. 대표님 그때 저희가 너무 많이 요구해서 너무 힘드셨나요? 아니 봐봐 이거, 이게 몇 장이에요, 몇 장? 다들 이 정도는 요구하지 않나요? 집 지을 때? 처음이야. 꼼꼼한 시공사 대표와 깐깐한 건축주의 만남. 환상궁합이네요, 뭐.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건축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건축주다. 그래서 설계에서도 만족을 했고 또 작품이 완성된 후에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거실 반대편에는 주방이로군요. 역시나 산뜻한 화이트 감성. 그런데 꽤 넓다. 아늑한 무드등 덕분인지 주방이 아니라 거실 같네요. 주방이 작지가 않네요. 거실 공간은 아이들만의 공간인 거고 저희는 이제 이 주방이라는 공간이 저희의 메인 공간이 되다 보니까 작게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싱크대가 일반적인 높이보다 낮지는 않네요. 듣고 보니 싱크대가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하네요. 오, 진짜 살짝 높구나. 아내 하림 씨는 아담하던데.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주로 제가 이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다 보니까 제 높이에 맞추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제 허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와 그 시공비를 맞받고 네. 잘하는 걸 하면서 살자. 저는 요리를 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신랑은 여기서 본인이 잘하는 일을 하고 저는 또 육아에는 좀 자신이 있어서 저는 또 저쪽 공간에서 제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아일랜드 싱크대에 원목바 테이블을 덧댄 거는 누구 아이디어죠? 모던한 일식집 느낌이네. 신랑이 여기 이제 요리할 때 아이들이나 너가 여기에 좀 앉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주방 일은 전적으로 남편의 영역. 그러니 주혁 씨의 체형과 취향에 맞춰서 만든 거죠. 시대가 바뀌면 집의 공간도 바뀌는 법. 요즘 젊은 부부들 참 멋지고 또 부럽네요. 바깥으로 폴딩 도어가 있어가지고 뭐 날씨가 좋고 그럴 때 저 문까지 열어놓으면 여긴 진짜 개방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바깥쪽에 저희가 이제 밖에서 바베큐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차 마실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 폴딩도어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은 좀 동선도 길고 하다 보니까 이 폴딩 도어를 열어서 이제 음식을 내어주거나 마치 카페처럼 이렇게 아니면 제가 또 설거지를 받아서 바로 여기로 넣는 거실이 아닌 주방에 폴딩 도어를 다는 거는 흔치 않은데 시원한 개방감은 물론 번거로운 동선까지 줄여준다니 신의 한 수였네요.
가족이 아주 적당하게 쓸 만큼 여유 있게 만드셨네요. 처음에 짓자라고 했을 때 저희 첫째가 엄마 그럼 수영장도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딱 하더라고요. 초기 비용만 이제 살짝 그 이후에 사실 저희가 뭐 펜션 이런 데 한번 놀러 가면 되게 많이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살면서 사실 그 비용은 다 뽑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열려 있는 수영장인가요? 아니요. 지금 소장님께서 밟고 있는 바로 이 데크가 요 여기로 데크가. 이렇게 수영장 네, 뚜껑으로 활용을 하고 역대급 무더위였던 올여름 본전 다 뽑고도 남을 만큼 수영장에서 살았답니다. 이제야 슬슬 뚜껑 덮을 때 됐네요. 네. 아파트 살 때 또 저희가 주말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우리 어디로 나가지? 항상 이 공간을 벗어나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오늘 집에서 뭘 해볼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집에 대한 추억들이 진짜 많이 생기는구나. 자, 2층으로 가볼까요? 계단 공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간이 도서관으로 꾸몄답니다. 안방에도 어김없이 이 집의 시그니처 아치로군요. 창밖 풍경도 더 몽글몽글하네요. 들어와서 보자마자 역시나 이 집은 아치구나. 그렇죠. 저희 완전 상징적이죠. 그리고 아치가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들어올 때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아치 곡면이 있는 창이다 보니까 중간 틈을 기미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치 너머의 풍경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옆집이 가까이 있긴 한데 그게 너무 직접적으로 들여다 보이는 큰 창이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같이 설계를 하고 같이 집을 짓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큰 창이 있으니까 옆집은 다 화장실 쪽창 같은 그런 거밖에 없고 다 반대편으로 창을 내셨더라고요. 그러게 시공사 대표님의 배려와 센스가 돋보이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이 헤드보드 쪽으로 말하자면 이쪽으로 그 간접 조명을 하신 거나 저 높은 쪽에 간접 조명 하신 거나 저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거 불 나가면 어떻게 고쳐. 처음엔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좀 밝기도 조절해봤고. 밝기도 조절해봤고 다 옆에 AS가 내리니까 저희가 자다가 대표님 눈이 너무 부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조도도 조절해주시고 정말 AS가 철저하시네요. 저희 바로 옆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만의 공간을 더 아늑하게 해주는 건 바로 하늘하늘 자작나무. 삭막하게 담쌓지 말고 자작나무로 울타리 삼자고 제안하는 것도 바로 대표님이랍니다. 자작나무 잘 컸네. 그래도. 자작나무는 신경을 안 써도 잘 자라더라고요. 뿌리를 잘 잡았어. 대표님 근데 이쪽 저희 잔디가 여기만 죽어가지고 엥?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데 이거. 전원주택 생활 왕초보라 모르는 거 투성이래요. 첫 번째가 수분 부족이거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조금 마른 데가 있고 여기도 완전히 죽은 건 아니거든. 이렇게 파란 게 조금 있잖아. 그래서 조금 마른다 싶을 때 물을 좀 더 줘야지. 수분 부족. 귀찮아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즐기신답니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잘 아니 집 지을 때나 시공사 대표지 지금은 이웃이고 삼촌처럼 그렇게 네, 지내는 지금은 거지. 든든한 이제 옆집 이제 사촌 이웃 사촌이자 형님이자. 이거 너무 평생 에이스로 자꾸 관계를 가는 그렇게 포개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옆집 찬스가 대체 어디까지야? 대표님 댁 옆에 남는 땅 또 없어요? 부럽다.
잔디 깎는 기계를 사야 되는데 어떤 기계를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당에서 이제 한참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사용해 보고 이게 편하면 이 제품으로 한번 계속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동 드릴도 여기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네, 옆집에 가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안방 반대편은 첫째 루리의 방. 여긴 책장에 아치가 있네. 어마. 다락방 침실은 누워서 별도 볼 수 있대요. 어마, 둘째 방이랑 연결돼 있었네. 여기 키즈 카페 같다. 여기가 저기 공간이 제일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그때 딸아이가 8살이었는데 그때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 주장을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색조기 같은 데다가 어느 날은 그려서 막 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집을 가꾸고 싶다고. 그래서 약간 그때 그거를 받아든 설계 부장님이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2층은 엄마 아빠가 원래 나무 바닥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는 1층에 있는 흰색 바닥이 좋아가지고 1층에는 흰색 바닥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명은 보라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명 색은 보라색으로 해달라고 했고 그 제 방 이렇게 침대가 위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파트에서는 뛸 수도 없고 밖에 뭘 할 수도 없잖아요. 소리도 멋대로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절대로 아빠처럼 안 갈 거예요. 내 방 이렇게 꾸며줘 땡큐. 원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딸을 보며 부부는 깨달았대요. 아, 어른들만의 집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집이구나 하고요. 자기가 얘기하기로 엄마 나는 금수저야.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는 애들도 많고 나보다 더 부자인 애들도 많고 뭐 아빠 엄마가 의사인 애들도 많지만 나는 그런 애들이 부럽지 않아. 그런 애들은 다 똑같은 사각형에서 살거든. 난 어렸을 때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놀았었어 라는 뭔가의 그 아이만의 유니크한 추억이 하나 있다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지 않을까? 우연히 신기한 인연이 되기까지 그 중심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는 거겠죠. 대표님 믿고 깡촌에 이렇게 집 지었는데 저 평생 AS 진짜 가능하겠죠? 평생? 평생 여기 살겠다는 얘기인가? 대표님 계시면 저도 여기서 어떻게 뼈를 한번 묻어보려고요. 그러면 가야지. 이웃 사촌을 넘어 가족처럼 오래도록 정답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옆집 찬스의 주인공을 찾아 이번에는 용인에 왔습니다. 주변에 오래된 공장 같은 것도 있고 저기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 타운하우스 같은 집들도 있고 오늘 찾아갈 집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게 새 집을 짓기에는 주변 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데 이 집인가? 와 뭔가 이 집인 것 같아요. 이 집을 딱 보면서 처음에 딱 느꼈던 게 존재감이네요. 이 되게 복잡하고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환경인데 굉장히 단아하게 지어진 하얀색 건물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존재감은 이제 이 전체 집의 크기도 있지만 이 마당 앞에 지적도를 그대로 본따서 경계석을 쌓은 거 이것도 되게 재밌게 나름 이 동네에서 여기는 우리 집이다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집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은 옆집이 조연으로 한 세트인데 이 빨간 벽돌집의 정체는 뭘까요? 이 집도 AS가 되는 집이라면 지난번처럼 건축가? 아니면 시공사? 이것도 땡이라고요? 혹시 그럼 땅 주인일까요? 땅 주인하고 같이 사시나요? 아 그렇군요. 땅 주인 댁 옆집에 살면 어떤 AS를 받을 수 있으려나요? 일단 만나보자고요.
바깥에서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딱 느낀 인상이 주택 자체는 되게 단아하고 복잡한 형태가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하셨는데 이제 들어오는 길이 이쪽 자갈길도 있고 여기 이제 검은색 돌로 포장한 거 그냥 콘크리트 포장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재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장소성이 갖는 의미를 재료랑 부합시켜서 그거를 형태적으로 좀 표현해내고 싶었어요. 들어오시는 길은 어서 오세요라는 그 환영의 의미로 이곳이 내가 들어가는 곳이구나라는 인지성을 주려고 했고요. 밖에서 봤을 때 일단 2층짜리 되게 창문이 많이 없는 그런 벽이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기가 좀 힘든 땅이긴 해요. 북쪽하고 동쪽으로는 가깝게는 주택, 멀리서는 아파트가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서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남측으로는 창고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조금 많이 닿는 형태의 외관 형태를 띠게 됐고요. 땅 주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땅 주인하고 또 이 마당을 같이 공유를 하시게 됐을까요? 아주 특별한 관계.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아내 네, 건축주님 왔다 갔다 교류도 잘하시고 서로 AS를 하시는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해해요. 그 관계를. 네네. 행복한 표정 맞죠? 그럼요. 처가 좋아서 처가집 옆에 보금자리를 튼 건축하는 장병철입니다. 유년 시절 추억 가득한 부모님들 옆에 멋진 집을 지어준 남편 덕에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성나경입니다.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고 특히 디자인 쪽을 하고 있다 보니 어려서부터 손수 내가 디자인한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지냈으면 하는 로망이 있었고요. 장인 장모님께서 여기서 소를 키우셨었거든요. 과거에 축사로 쓰던 창고가 있었던 자리인데 부지 정리를 새로 하고 성토도 좀 하고 사실은 지금은 처갓집 옆에 살고 있지만 결혼 초기에 결혼 직후에는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한 3년 정도. 이제서야 좀 밸런스가 맞는 것 같고.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랑하고 보낸 시간보다 부모님하고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다행히 어머님하고 저하고 궁합이 참 좋아가지고 어머님께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 막 따끈하게 막 돌솥밥 해주시고 맨날 쇼핑 같이 다니고. 딸 같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도 친정엄마처럼 살림과 육아를 전폭 AS 해주셨대요. 오히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부족한 부분을 와이프가 다 메꿔주고 있고 제가 와이프를 부르는 별칭이 있는데 인성천재입니다. 밖으로는 아주 작은 창만 낸 상당히 내성적인 집. 그래서 더 안으로 품고 있는 모습이 궁금한데요. 거실 분위기 색다르다. 한가운데 캠핑 테이블이 놓여 있고요. 벽 대신 전부 폴딩 도어인 거. 이거 실화인가요? 거실 공간에 일단 눈에 띄는 건 양쪽으로 폴딩도어가 있는 거,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크지는 않네요. 밖에서 보셨을 때 이 집이 조금 폐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작기 때문에 반대로 개방감을 많이 줘서 그런 단점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거든요. 비록 우리가 서 있는 물리적인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시각적인 공간은 넓게 느낄 수 있도록. 처음에 이렇게 양쪽을 확 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속옷만 입고 지나가긴 좀 민망하다든가 그런 염려가 없으셨던가요? 걱정은 하지 않았었고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싶다라는 얘기는 집을 구상하면서 나눴었거든요. 한번 열면 개방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박도. 와. 와. 날씨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어머나. 아우, 이쪽에 폴딩 도어가 하나 더 있었네요.
무려 3개의 폴딩 도어를 전부 활짝 열면은 바람부터 앞뒤 풍경까지 아무런 걸림 없이 시원하게 통하는 공간으로 변신한답니다. 와, 이게 공간이 열려 있다는 게 정말 그 글자 그대로에 통한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설계할 때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때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실내에 있지만 실내가 아닌 것 같은, 실외에 있지만 실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집에 살면 출근하기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말로 퇴근하고 빨리 가서 오늘은 뭐 하고 놀지? 막 이럴 때 있어요. 실내이면서 동시에 야외인 공간. 남편 병철 씨의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네요. 거실에 캠핑 테이블이 자리한 이유도 이제 알겠어요. 멀리 안 가도 폴딩 도어만 열면 여기가 전부 캠핑장이니까요. 저희가 흔하게 막 자연, 눈, 바람 이거에 여유 있게 잠겨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히 느끼기에는 정말 황홀한 공간이죠. 사실 감사한 공간. 저쪽 산 보면서 음식 살짝 먹고 그러면은 너무 좋죠. 외부로는 꽁꽁 닫혀 있지만 안으로는 크게 열려 있는 집.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수직으로의 어떤 공간 요소라고 치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 마당부터 부모님 댁까지 쭉 이렇게 뚫려 있는 저희 건축쟁이들끼리는 잘 아는 축의 개념. 그게 압권이네요, 아주. 앞마당, 그리고 부모님 댁 마당까지를 시각적으로 뚫어주는 축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개방감을 느끼고 싶을 때는 아주 큰 공간으로다가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뭐 때에 따라서는 도어 형식으로 완전히 닫아버리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을 구성할 때 2가지를 염두에 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족이 따로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필요할 때는 이 문을 닫아서 유리를 포기 글래스를 써서 이 전통 건축의 창호지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각적으로는 가리되 빛은 투과될 수 있게. 이 아내 건축주님께서는 요 앞마당을 어떤 용도로 혹시 즐기고 계실까요? 저한테는 이 앞마당이 저의 가정생활과 유년생활의 약간 징검다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사실 여기 턱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뭐 하시는지 오가는 모습도 보이고, 엄마 국뭐 없어 할 때도 있고. 파란 하늘, 그리고 하늘 같은 부모님과도 연결해주는 공간이었네요. 우리 엄마다. 엄마! 하이! 엄마 뭐해요? 엄마 땅콩 고른다. 어이 와라. 내가 넘어갈게요. 기다려요. 와봐. 아이고, 땅콩 실하게 잘 됐네. 엄마 아빠. 어서 와. 아이고 우리가 왔습니다. 땅콩을 벌써 딸 때가 된 건가? 아니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저 너구리하고 쥐가 너무 땅콩을 건드려가지고. 여전히 온갖 밭농사를 손수하시는 부모님. 이제 그만 쉬셔라 해도 자식 손주들 먹이는 재미에 일손을 놓지 못하신답니다. 어디 그뿐이게요? 전원주택에 살 때 가장 힘든 게 아이들 통학권인데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맞벌이 한다고 또 안쓰러우셔서 이것저것 음식을 또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응급실에 갈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뭐 그냥 일하다기를 찍히기도 하고 뭐 옆구리가 아픈 적도 있었고 뭐 그럴 때 그냥 누가 있어요. 그냥 저 뭐야 부르면 또 바로 오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지면 자식이 가까이 옆에서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때가 진짜로 듬직했어요. 뭐 여태까지도 우리 AS 해줬으니까 지네들도 우리 더 AS 해주겠지?
딸내가 옆집에 온 뒤로 양가 사돈들까지 다 함께 자주 뭉치는 재미도 생겼대요. 파티 음식은 사위 병철 씨 담당이라네요. 전통 한옥처럼 모든 공간에서 안마당을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된 집. 여기는 안방이구나. 꿀잠 자기 딱 좋겠다요. 그런데 여기 드레스룸 맞나요? 아침마다 멋지게 차려입고 초록 카펫으로 워킹을 해야 되겠어요. 커다란 창이 안마당 쪽으로 있는 게 이제 그쪽에서 시원한 뷰를 보는 반면에 반대쪽에 이렇게 조그만 네모난 창문이 있어요. 바깥에서 이 집을 봤을 때 그렇게 창문이 많이 없었던 거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크거나 넓거나 뭐 길거나 높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또 궁금함이 생기네요. 집 짓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창문의 크기를 다 모듈화 시켜서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것은 다 같은 사이즈로 창문을 냈거든요. 앞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항상 기분 좋은 장면은 아니잖아요. 전통 건축 중에 경주 양동마을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의 안채에서 앞에 행랑채를 바라보면 행랑채의 기와지붕만 보이고 그 위에는 하늘만 보이거든요. 그 향단 말씀을 하시니까 밖에 보이는 지붕의 풍경이 끝선에서 바로 이제 하늘이 시작하는 그런 그림으로 누웠을 때 바라보일 것 같아서 또 이런 묘미가 있구나. 창고 지붕이 유럽 풍경으로 섬세한 설계의 마법이네요. 드레스룸이 보통은 이제 아예 창문이 없거나 창문이 있어도 되게 쪽창을 내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드레스룸이란 건 결국 목적은 수납이니까 저런 뷰가 있는 드레스룸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큰 감동이네요. 아파트에서도 여자분들한테 드레스룸은 마치 호텔의 어떤 딱 갖춰진 그런 느낌의 저기로 신경을 써주시는데 저희는 자연 속에 딱 만들어준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딱 일어나면 저쪽으로 마당이 쫙 보이고 거기 끝에 이제 수직으로 된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토끼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또 통하는 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요. 드레스룸 끝자락의 이 창문은 욕실의 채광을 위한 건데요. 밖으로는 최대한 닫고 안으로 개방감을 살린 내성적인 집이잖아요. 그래서 외벽 창문 대신 내부에 큼직하게 창문을 냈답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집은 사람이 짓고 집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한번 완성되어지고 나면 공간이 변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감정, 그리고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을 잘 느끼면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제가 생각이 많다 보니 평균보다는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2층은 또 얼마나 매력적일지 올라가 보자고요. 복도는 가족실로 꾸몄군요. 안마당으로 쪽창을 낸 또 다른 공간이 마주보고 있네요. 딱 필요한 것들로만 채운 고등학생 딸아이의 방. 방이 작은 대신 멋진 보너스 공간이 있네요. 복도 정반대편은 둘째 딸아이 방이랍니다. 보통은 이제 가구들을 다 방의 벽에 붙여서 배열을 하잖아요. 낮은 책장을 둬서 침대하고 요 방 안에서도 구분을 했다는 게 나름 공간감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게 아닌가. 전형적인 형태, 전형적인 배치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이 또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방에도 테라스가 따로 있었네요. 공부하다가 잠깐 나가서 앉아 있으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겠다. 아이들은 2층에 살면 마당이 없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아파트 살 때랑 같은 경험을 또 주어야 되거든요. 다른 환경을 주고 싶어서 모든 방마다 모든 위치마다 창만 열면 바로 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라운드 레벨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건축가 아빠의 깊은 사랑이 담긴 공간. 원주의 꼬마 숙녀 루리처럼 이 집 따님들도 금수저네요. 그러니까 사랑 금수저. 부모님의 땀방울과 어린 시절의 추억이 진하게 스며있는 곳. 배산 임수 명당 자리를 누가 공짜로 준대도 굳이 이 불편한 땅에 집을 짓고 싶었던 이유였답니다. 이 집에서 성장하는 두 딸들을 통해 그 추억의 유산을 이어가겠지요. 11살 때부터 꽤 오랜 시간을 살았거든요. 그때도 아빠가 짓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을 짓 때랑 아빠가 집을 짓 때랑 살짝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막 집을 지으면서 힘든 때도 있고 막 하시니까 뒤에서 아빠 차에서 아빠가 막 노을을 보면서 막 생각이 잠겨 있는 걸 보면서 뒤에서 아빠 힘내 막 이런 거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 감정이 아직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신랑을 보면서도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을 내 오빠가 틀리지 않았어 이런 생각. 힘들었던 기억도 많은데 다 끝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는 저에게는 그 힘든 순간과 기억의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결과물로 보상받고 또 식구들이 맛있게 즐겨주고 있는 걸로 다 보상받는 느낌? 네. 멋진 남자네요. 네, 맞습니다. 제 거예요. 제 거. 죄송합니다. 잘생긴 소나무 두 그루 보이시나요? 집 지은 기념으로 장인어른이 손수 심어주시고 그 주변 빈터까지 예쁘게 가꿔주셨답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우렁각시처럼 돌봐주신대요. 이렇게 그냥 가꾸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렵게 또 집도 지었는데 집하고도 잘 어우러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죠. 나는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지. 하수분이라는 게 있다면은 오직 부모의 자식 사랑뿐일 겁니다. 우리 집은 만든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평생 AS. 저를 만들어주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한평생 AS. 정말 짱짱입니다. 네. 오늘 저녁은 사위가 차린 양식 스테이크와 샐러드. 오늘 짝인데? 간 맞아요? 네. 확실히 소스가 밥맛을 더 내네. 맛있다. 엄마는 괜찮아요? 이제는 나도 이제 장소방한테 자주 얻어먹으니까 이런 것도 먹을 줄 알아, 이제. 바로 옆에서 하는 덕분에 서로 더 깊이 길들여지는 중이랍니다. 어디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뭐 그냥 항상 먹어본 대로 근데 괜찮네. 좋아, 고마워. 너무 부드럽고 맛있네. 근데 혹시 저희가 살다가 그 아버님 댁 바로 옆에 살잖아요. 불편하면 AS가 되나요? 아니, 낙장불이 몰라? 절대 안 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세요. 자식에게 부모란 존재는 세상 가장 튼튼한 집. 그 안락한 둥지 안에서 이젠 서로의 체온에 기대며 다
다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집을 신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리모델링 했어요. 남편이 다 3D로 하는 도면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의미가 있고 아이한테도 의미가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공사 때문에 빠진 10kg가 회복이 안 됐어요. 숨겨진 공간이 하나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